영문 이력서하고 영문 커버레터를 준비하실 때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외국계 기업의 이력서 자소서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지원하고 싶어하는 직무에 내가 가진 경험이 없는 거야. 그 채용 공고가 그대로 내 이력서에 담겨 있습니다. 애티튜드를 같이 넣으시면 완벽한 이력서, 레지메하고 커버레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희님, 그 네. 외국계 기업을 준비할 때 네. 제가 생각해 국내 기업을 준비할 때랑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공기업 준비하면 NCS 준비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혹시 외국계 준비할 때 다른 게 있을까요? 외국계 기업 준비할 때는 가장 먼저는 영문 이력서하고 영문 커버레터를 준비하시는 게 먼저고요. 하지만 영문 이력서하고 영문 커버레터를 준비하실 때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맞아. 국내 기업의 이력서나 자소서는 자소서의 문항도 정해져 있고 이력서 자체도 포맷이 있죠. 박스가 다 있고 그 칸을 채우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영문 이력서하고 커버레터는 백지 상태예요. 여러분들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백지를 채워가시는 건데, 물론 이제 구글링 하시면은 템플릿은 있죠. 그 템플릿을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그 템플릿을 따라서 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거는 외국계 기업의 커버레터든 이력서든 직무 역량 중심으로 써야 되는 거고, 내가 가진 모든 경험과 학업과 동아리 활동과 과외 활동을 내가 지원하는 직무 역량에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를 보시면 외국계 기업의 채용 공고는 굉장히 긴 것들이 있습니다. 업무나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채용 공고가 그대로 내 이력서에 담겨 있으면 돼요. 이런 업무, 1번 업무, 2번 업무, 3번 업무, 4번 업무, 5번 업무를 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채용 담당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력서에는 1번부터 5번까지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넣으면 되고, 1번부터 5번까지의 유사한 경험이 이렇게 있다라는 내용을 넣으시는 거예요. 커버레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외국계 기업의 이력서 자소서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지원하고 싶어하는 직무에 내가 가진 경험이 없는 거야. 그럼 반대로 말해서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그 업무들을 하는 경험부터 처음부터 들어가면 됩니다. 파트타임도 괜찮고요. 단기 계약직도 괜찮고 프로젝트 인턴도 괜찮습니다. 6개월 이상의 인턴이나 아니면은 뭐 2년의 계약직이나 신입 레벨이 아니더라도 단기로 그렇게 직무에 맞는 경험들을 많이 쌓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력서에 그 관련된 경험들이 담기겠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풍부하고 눈에 띄는 적합한 이력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쓰실 때도 그렇게 쓰시는 거고, 내 커리어를 준비하실 때도 채용 공고에 따라가지고 어떤 쪽에 내가 지원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구나라고 방향성을 잡으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스킬셋하고 애티튜드가 있다고 치면, 스킬셋은 업무에 적합한 직무 스킬들, 애티튜드는 내가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준비된 자세라고 치면은, 이제 이력서에는 아무래도 그러한 스킬셋 중심으로 작성을 하시고요. 커버레터에는 이제 그 스킬셋을 잘 발휘할 수 있게끔 내가 이러한 애티튜드를 갖고 일을 했다라는 것들을 사례적으로 좀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업무 안에 채용 공고를 보고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그 업무에 내가 이러한 경험들이 있고, 그게 이력서 상에는 한 줄밖에 못 적잖아요. 그러면 커버레터에 그 중에 가장 키 스킬, 키 익스피리언스, 키 경험이죠. 그걸 한 두세 개 뽑아가지고 거기 나는 이러한 식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일의 과정을 겪었고 그 다음 이런 결과를 냈다라는 인과관계에 맞게 그렇게 사례를 푸시면은,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나는 이런 자세로 일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었다라는 애티튜드를 같이 넣으시면은 완벽한 이력서, 레지메하고 커버레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희님, 그러면 그거 몇 가지 소개시켜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애티튜드를 나타내는 adjective, open-minded. 그거는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많아요, 여러분들. 뭐 passionate, 네. open-minded, team player, 그리고 aggressive도 들어갈까요? 저는 aggressive보다는 proactive란 단어. 아, 그거 되게 좋다. aggressive는 약간 공격적이야. 뭔가 그런, 이거는 약간 개인적인, I'm so aggressive. 네, 약간 개인적인 생각인데, aggressive라는 단어보다는 proactive, 훨씬 더 적극적인. 그래서 proactive나 이런 것들 같이 쓰시면은 네, 이게 물어본 게 애티튜드가 뭔지를 네. 잘 모를 수도, 그러니까 익숙하지 그쵸. 않아서 이런 형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애티튜드는 적극성, 그리고 끈기. 이 회사에서 내가 오래 일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뭐 장애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그 애티튜드. 단어 생각 안 나지? 레질리언스인가? 리질리언스. 레질리언스. 리질리언스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탄력성이라는 건데 여러 가지 상황과 문화에 적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는 거죠. 고무줄처럼 뭐 작게도 됐다가 크게도 됐다가 그 업무 특성하고 상황에 맞게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쓸 수 있다는 거. 뭐 리질리언스도 되고요. 또 하나 형용사형으로 뭐 리질리언트도 되겠죠. 이런 것들은 아마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단어를 기본적으로 아시고 이러한 방향성으로 뭐 열정이나 탄력성이나 적응성이나 끈기나 이러한 개념들로 여러 가지 단어를 쓰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요거에 쓰이는 영어 단어들이 있어요. 그거를 써야지 엄한 형용사를 써버리면 그렇죠. 나 되게 좀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라 예, 그런 거 잘 주시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그 구글에 액션 벌브라고 치면은 액션 벌브라는 게 있습니다. 액션 벌브라고 치시면은 능동적인 동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토크라는 거를 쓴다고 쳐요. 토크라는 것보다 커뮤니케이트가 낫겠죠.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단순히 뭐 헬프라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뭐 어시스트로 쓴다던가 이러한 굉장히 능동적인 동사들이 나오니까요. 이거 자체를 레즈메에 쓰시면 됩니다. 레즈메는 디테일 쓰실 때 앞에는 동사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액션 벌브를 쓰시면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한 말씀까지 다 주시네요. 막 이력서 자기 네. 커버 레터 막 거기에 들어가야 될 구조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 다 짚어주신 네. 것 같고 신입을 채용한다면 네. 어떤 직무를 가장 많이 뽑나요? 영업인가요? 마케팅? 외국계 기업은 영업 아니야? 약간 기업마다 특성이 다 다르긴 한데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외국계 기업은 아무래도 한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를 하러 왔으니까 영업 인력이 주축이 되긴 하겠죠. 그리고 영업이 잘 되면은 매출이 올라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마케팅도 필요하겠구나. 이제 마케팅 인력을 뽑기 시작하는 거고 그렇게 마케팅 인력과 영업 인력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HR 인력, 파이낸스 인력, 경영 지원 인력 거기에 이제 더 크게 나와가지고 로컬라이즈한 것도 우리가 좀 만들어봐야겠다. 한국 시장을 더 조사해봐야겠다. 생각보다 시장이 크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기업 특성은 탑니다. 제조 부분 이 주력인 기업들은 아무래도 제조 자체를 국내에 먼저 하긴 그러니까 영업 인력이나 마케팅 인력이 가장 먼저 뽑는 건 맞고요. 팩토리가 들어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R&D 센터까지 들어서 가지고 로컬라이즈된 그런 프로덕트를 생산을 하겠죠. 서비스가 주축인 기업들은 물론 영업 인력도 있겠지만 구글 뭐 서비스 인력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서비스 인력들도 굉장히 많이 뽑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구글도 말씀 주셨지만 PR이나 아니면 리서치 같은 쪽은 PR과 리서치는 국내에서 직접 해야 돼요. 그 서비스 엑시큐션 수행을 국내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판매하는 서비스 자체가 인력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외국에서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내 기업이 A라는 PR 에이전시를 거쳐가지고 동남아에 홍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동남아에 있는 그 PR 에이전시의 지사하고 또 국내에 있는 그 PR 에이전시의 지사가 팀이 돼가지고 같이 일을 하겠죠. 커뮤니케이션도 같이 하고 이런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PR 담당하시는 분들을 뽑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또 리서치를 한다던가 PR을 할 때는 그 수행 인력이 있어야 되니까 국내에 이걸 뽑긴 합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굉장히 다르다는 점.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 인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대적으로 많이 뽑는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희님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네, 드리려고 드디어 했는데 마지막이네요. 너무 많은 네.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말이 많았죠. 네. 아니 저 너무 감사하고 네. 이게 좀 질문이 뭐냐면 외국계 기업을 간다고 했었을 때 네. 예를 들어서 정규직은 별로 없고 다 경력직이고 네. 파견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이랬을 네. 때 과연 가는 게 좋을까요? 안 가는 게 좋을까요? 가는 게 좋죠.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력서를 작성하실 때 채용공고에 나와 있는 업무 내용에 관련된 경험과 이력을 다 쓰셔야 되는데 그게 다 신입과 좋은 인턴들로만 채워지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이성과 현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채우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인턴이나 프로젝트 인턴 혹은 단기 계약직 파트타임으로도 그거를 채우긴 해야 돼요. 관련된 경험을 계속 쌓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파견 계약직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파견 계약직은 대다수가 이제 파견 업체에 소속이 돼가지고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경력 증명서를 떼보면은 파견회사로 나오잖아. 파견회사로 나오는 문제가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력서에 쓰는 거는 그 회사 이름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A라는 파견회사에서 고용이 돼가지고 B라는 외국계 기업에서 일을 했다라면은 B라는 외국계 기업 이름을 쓰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내가 일은 거기서 했으니까. 내가 거기서 컨텐츠 마케팅을 하거나 퍼포먼스 마케터로 일을 했어요. 그럼 그 일했던 거를 디테일에 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 형태, 기업 규모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직무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산업. 직무가 1순위고 그 다음 산업이 2순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내가 마케터로 꿈을 키우면은 이제 마케터로 코스메틱 산업에서 일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건 당연히 마케터 그리고 코스메틱 산업 안에서 일을 한 경험이겠지만 이게 또 코스메틱 산업으로 좁히면은 또 일할 기회가 더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케터로 지정을 하셨으면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해보는 거죠. 여러 가지 산업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들을 해본 경험을 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취준생들을 위해서 네. 좀 응원이든 아니면 네네. 좀 동희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취준생 분들을 이렇게 만날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너무 열정적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많이 주고 싶은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든 좀 도움이 되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중에 제가 했던 말 중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만 쏙쏙 들으시면 돼요. 전체 다 저렇구나 저 말이 다 맞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무 관련된 것도 내가 마케터를 생각해 봤다라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직무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채용에 대한 팁들도 굉장히 많이 보신 다음에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한테 맞는 방법은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오늘 보셨던 컨텐츠 중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쏙쏙 이렇게 고르셔가지고 많은 것들을 좀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기회와 만남 제공해 주셔가지고 제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동희님 와주셔서 감사하죠.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